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 주말 영상에 위믹스랑 그 페이코인 관련해서 올라갔던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처음으로 보시는 화면은 중국 인민은행 단기 현금 투입을 사상 최고치로 늘린다라는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많은 나라들이 양적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에 있는 돈을, 유동성을 중앙은행과 정부에서 흡수해가는 시스템을 대부분 다 착안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중국은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의 연장성산인데, 보면은 중국 중앙은행은 금요일 역사적으로 침체된 수준에서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단일 최대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단일적으로는 최대 규모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여기서부터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중국이 유동성을 제공을 하고 돈을 푸는 것은 푸는 건데 왜 의미가 있냐? 미국에서 빨아들이는 현재 달러 긴축 정책보다 더 많이 풀고 있어요. 달러로 환산했을 때. 그래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영향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와중에 싱가포르 개발은행 DBS는 홍콩에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17일 날 기사를 따른 걸 보면 홍콩에서 약간 크립토 프렌들리하게 나오고 있어요. 입장이 무슨 말이냐? 중국에서는 옛날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뭐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우회적으로 홍콩에서 이제 중국 본토의 개인들과 기관들까지도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긍정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에 업비트가 생기고 나서 엄청난 크립토 불장이 왔었는데, 이제 6월에 홍콩에서 거래가 시작된다고 해요. 긍정적으로 희망회를 돌리자면, 우리나라 업비트가 처음에 생기고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때 들어오셨을 텐데, 코인을 막 그냥 아무거나 사면서 올랐었는데 그런 시장이 한 번 더 연출될 것인가? 혹은 부정적으로 보자면 2017년도 12월 17일에 비트코인 19,880달러의 고점이 CME 미국의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상품으로 등재된 날이거든요. 그때부터 18년 12월 달까지 약 3,100달러까지 여소토막이 났었고 넘게. 그리고 2021년 11월 9일 날 69,000달러의 고점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ETF 선물 거래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이후에 또 떨어졌죠. 그런 식으로 올해에도 반등이 이어가다가 저희 김비트 팀이 계속 봤던 뷰처럼 여름쯤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봤었는데, 그 떨어지는 오히려 촉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부정적인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또 나와요. 잠깐 조정 줬다고 바로 금리가 또 오르나, 코인 시무룩해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되게 어이가 없죠. 사실 뭐 오른 게 더 큰데 잠깐 떨어졌다고 시무룩해진다고 말하는 게. 근데 이렇게 하면서 언론 플레이 하면서 시장이 좀 위아래로 요동을 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기사를 접하면 약간 부담감이 드니까 또 시장에 들어오는 걸 막을 수도 있는 또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자료는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베어마켓이랑 이제 19년도 베어마켓에서 반등이랑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느껴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유사성의 차트를 좀 가져왔어요. 저는 이 유사한 차트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게, 같은 기간과 그 기간 속에서 모양과 거래량 등을 보는데 대부분 유사하다고 해서 가져와 놓고 여기서 보시면 둘 다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12시간 차트예요. 같은 차트죠, 시간적으로. 대부분 어떤 데서는 뭐 4시간이랑 1일이랑 비교할 때도 있고 1일 봉이랑 일주일 봉이랑 비교할 때도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왼쪽이 19년도 베어마켓에서 반등할 때 이 모양, 이 구간이 최근의 조정 구간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캔들 형식으로 이어간다면 추가 반등이 올 수 있다. 퍼센티지는 좀 다르겠지만 여기를 뚫었을 때, 19년도 뚫었을 때 퍼센티지가 단기적으로 금방 2주 만에 거의 40% 가까이 올랐었는데, 현재 이 구간이 25,000대인 걸 감안하면 40%라고 계산하면 아마 제 기억에는 33,000인가 34,00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차트를 가져온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19년이랑 방금 비교를 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구간과 이제 같은 구간대, 여기가 19년, 파란색이 19년이고요. 빨간색이 1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4년 사이클이 존재하는 게 두 가지의 사례밖에 없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빨간색과 파란색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초록색은 현재이고요. 보시면 19년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올랐고 15년도에는 올랐다가 재차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는데,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여름이 지나서부터 큰 상승이 왔던 게 15년도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4월 3, 4, 5가 이렇게 됐겠죠. 이런 거를 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가 비슷한 모양일 것 같은지는 여러분의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다 같이 볼 텐데요. 주봉으로 한번 봐볼까요? 이 파란색 선을 옛날에 썼다가 지웠는데 의미가 좀 있어서 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점이 여기 11월 달이 고점이었는데 비트 최고점이, 근데 이 고점이 사실은 의미 없는 고점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서 차트적으로 보자면 이전에 있었던 4월 달 부처빔 전에 고점인 64,000달러대의 고점에서 이 저항선을 이으면은 요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 딱 꼬리로 맞고 있는 구간이랑 일맥상통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난 이제 저희 김비트 팀에서 12월 4일 날 다 팔았다고 영상을 올린 그때도 일봉상으로 다시 보게 된다면 보시면 이제 꼬리를 한번 뚫렸다가 지지를 지속적으로 해줬었어요. 그래서 요게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 지지선이기도 하면서 지금은 루나 사태 전에도 원래 몸통 지지를 했었고 지금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루나 사태 이후의 저점에서 FTX 사태 바로 직전에 고점을 잇게 된다면 이 검은색 선 또한 현재 저항으로 거의 작용을 하고 있죠. 명확히는 꼬리로는 2번을 뚫었기 때문에 애매해요. 꼬리로는 저항 맞지 않았는데 약간 결국은 봉 마감이 이 아래에서 했기 때문에 저항 맞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은 이 파란색 뭐라고 해야죠? 올리브색, 초록색 요 선에 저항을 맞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지선은 한번 여기서 뚫렸었으나 보면 23,000대와 21,300대 이 두 가지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 캔들 작도는 이미 한 번의 의미가 퇴색이 된 게 이런 저항선을 보는 것, 요 검은색, 요 파란색, 그리고 지난 이제 큰 하락장에서의 메이저한 저항선 빨간색, 이거를 뚫은 순간부터는 이제 의미가 지지 쪽으로 보는 것보다 위에 저항이 뭐가 있나 보는 게 좋고,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평균선을 보는 게 좀 더 좋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7일선을 보게 되면 이게 보라색이 7일선인데요. 7일선이 가장 단기 선으로 보통 봐요. 여기서 오를 때의 모습을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 아래에서 계속 캔들 자체가 놀다가 한번 이 위로 얹혀서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지지가 됐죠. 캔들이 보라색이. 그리고 급등하는 시기에는 기회를 주지 않고 올랐다가 조정 때 살짝 기회를 주고 재차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횡보하는 기간에 다시 이 구간에서 보라색 선 위아래로 좀 캔들이 마감을 했다가 조정 이후에 재차 큰 반등으로 인해서 바로 위로 솟으면서 자리를 안 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자리를 줬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이동평균선의 모양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같이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도미넌스를 함께 보실까요? 도미넌스 보면은 뭐 저희가 1월 달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주봉으로 보면 도미넌스의 반동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도 사실 도미넌스가 지속적으로 양봉이 나오고 있고, 도미넌스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의 상승 퍼포먼스가 비트코인보다 덜 하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아마 비트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적어도 이더보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오늘의 스택스나 뭐 최근에 있었던 패치 같은 그런 AI 테마주 뭐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더 많이 올 수도 있는데 걔네는 워낙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을게요. 결국 보통 이제 비트장이냐 이더장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더장이다 라고 했을 때 이더가 많이 오르고 나서는 그 다음 알트장이 오는 게 큰 시장에서의 순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나스닥도 같이 보고 갈까요? 오늘은 나스닥 보면 나스닥 선물 차트는 두 가지의 저항선이 있었고 현재 저항선을 넘어서 있는데 이동평균선도 거의 많이 올라와 준 상태라 아마 오늘까지는 휴장인데 횡보 보합하고 이번 주에 약조정이 있거나 아니면 또 양봉으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이 메이저한 저항을 다 뚫어서 현재 약간의 조정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뭐 마찬가지죠. 사실 미국장은 두 개 같이 가니까. 그래서 이번 주 오픈하면은 횡보하거나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저항선을 리테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테스트를 하러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비트랑 나스닥이랑 동일하진 않지만 큰 틀에서는 그래도 알고 있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희 수요일날 뵙도록 해요. 감사합니다.